네, 비욘드가 좋은 기획 기사를 많이 내는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작년 거지만은 작년 9월에 낸 기사이지만 뭐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의 질등 그룹인 빈그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빈그룹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라면을 팔던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회장이 굉장히 수완이 좋죠. 우크라이나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현재 퍼져 있기로는 소문이 이제 러시아와 이거는 그냥 소문이에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긴밀한 것이냐? 여기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고요. 굉장히 very special relationship이다. 여러모로 있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되어지고 있는 그런 1등 기업인데 여기가 그 일반적인 다른 그 베트남 기업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다른 베트남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 내수 시장을 전력에 기울이지 뭐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기업 같이 수출에 그 목을 매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베트남 회사들은. 그런데 빈그룹은 어쨌든 내수로 시작한 회사고 베트남에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죠. 부동산. 빈그룹 하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큰 자본을 축적한 빈그룹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모델을 따라서 수출 대기업이 되겠다고 이제 꿈을 꾸고 지금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그 수출 동력을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하고서 시작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베트남 기업은 원래가 수출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수출의 70%는 외국계 기업들이 하고 있지 내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는 뭐 공산품이라기보다는 농산물, 쌀 같은 거, 또 수산물, 새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꽃 같은 거, 과일. 그러니까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은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빈그룹이 자동차와 뭐 이런 데 한번 승부를 걸어본 거예요. 물론 병원도 하고 있죠. 병원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잠깐 제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빈그룹 이 자동차를 타보셨습니까? 빈그룹 자동차? 빈페스트? 좀 타봤는데요. 가끔 타보는데요. 친구들 차 이렇게. 어, 그냥 외관은 좀 다르지만은 소문 그대로예요. 이게 저기 그 BMW 기술진이 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립 생산하는 건데 그냥 그 외관은 좀 다르지만은 안에는 거의 그냥 BMW 뭐 520 모델 정도 그 정도 탄 느낌이에요. 여기 나오는 빈페스트 럭스 A2.0 같은 거는 승차감도 비슷하고 안에 인테리어 느낌이나 내장이나 디스플레이 운전석 디스플레이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냥 BMW입니다. BMW 가격이 싼 여기서 아무래도 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간에 AS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스마트폰 사업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막 반값 할인하고 공짜로 막 줍니다. 그냥 고객들에게 아파트 사면은 그냥 줘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굉장히 그냥 막 금융을 돌려서 쉽게 쉽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도 잘 안 팔려요. 타보면은 좋은데 이게 고장이 잦고
이게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잔고장이 많은 거예요. 원래 뭐 BMW 이런 거 고장이 잘 없는 차량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게 성격이 급한지 그냥 외국 저기 기술자들 잔뜩 데려다가 돈을 써서 그냥 만든 거예요. 저쪽 공장이 어디 있더라? 하이퐁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 많이 기술자 데려오고 한국 저기 기술자들도 한 100명 정도 여기 취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죠.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기초부터 닦아 올라가지 않고 덜커덕 만들어 놓는 겁니다. 덜커덕.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제대로 닦아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지 못하고 덜커덕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보면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여기 빈 그룹에 빈맥병원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병원이 시설이 뭐 최첨단입니다. 근데 평가가 안 좋죠. 왜냐면 덜커덕 건물 만들어 놓고 기계 채워놓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못 따라가죠. 의료 시스템의 핵심은 의료 인력이죠. 의사를 비롯한 의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평가가 안 좋아요. 빈맥병원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독일 병원을 더 선호합니다. 시설은 후지고 그래도 네, 의사가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베트남도 한번 이게 꺾였거든요. 부동산이 꺾이고 얘네들도 시세 장난을 좀 한단 말이에요. 응? 한국에서 최근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호가 조작 아닙니까? 호가 조작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대출금을 증가해서 받을 수 있죠. 그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호가 조작해서 올려놓으면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땡길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땡겨서 그거 챙겨 먹으려고. 베트남도 그 비슷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그거 눈치 딱 챘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저기 하이테크 산업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부동산 쪽이 외국인 때문에 경색이 되니까 돈이 잘 안 돌아. 그렇게 되니까 빈그룹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알짜배기 사업들을 매각합니다. 알짜배기. 작년에 알짜배기가 중에 하나가 빈마트예요. 빈마트. 네, 빈마트.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거를 매각했습니다. 마상그룹에. 마상그룹 하면 한국 회사인 줄 아는데 한국 회사가 아니라 베트남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마상그룹이 아마 SK가 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소문이 작년에 그래서 이 빈마트를 매각하기 전에 마상그룹에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빈그룹이 돈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드디어 매각한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나 보다. 어? 유동성 위기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들 궁금한 것이 빈그룹이 삼성 같이 또는 중국의 기업들 같이 수출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은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국내 시장에 좀 더 전력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좀 착실하게 발판을 더 다져가면서 여기서 기술력을 좀 더 축적하고 기술력을 단계별로 축적해가면서 조금 반 템포 느리게 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너무 빠르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여기서 겪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는 짓이 다 보면은 너무 성급해요. 너무 자신감이 있어. 다 될 줄 알아. 그냥 쉬운 줄 알아. 모든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한마디로 더 이거를 추가하면은요. 마지막으로 왜 이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베트남 기업들이 사람의 투자를 잘 안 해요. 사람의 투자를 잘 안 해.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마 지금 9분 44초 넘고 있는데 제 이 동영상 여기까지 듣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한 2, 3분 듣고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기서 핵심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트남 기업이 또는 병원이
아주 소수 빼고는 사람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인재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키워, 기술자를 못 키워, 기술자를 존중을 별로 안 해요. 예, 엔지니어 이런 전문가 그룹을 잘 존중하지 않고, 에이 뭐 필요하면 외국인 데려다 쓰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